이렇게 덮을먹자 형태가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경계 안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리자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용도, 그 살들이 그 각각 결이 있죠. 피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지방덩어리로 통으로 뼈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쓰고 있는 남자들이 얘기하는 몸 육체 자랑할 때 막 알통 자랑을 이렇게 하잖아. 이 알통 자랑하고 있는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그러잖아요. 그 근육들 살들이 말이에요. 그 살과 살이 쓰이는 그 힘의 에너지의 그 어떤 그 효용도가 각기 다르게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위가 다르면은 다를수록 나눠지는 사이에는 피막이 있어요. 고기 덩어리만 순 많이 돼 있는 데 같은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소를 잡아놓으면은 뭐 그 피막과 피막 사이에 그 경계에 지어진 그 부분들을 딱딱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 그 기술이 바로 최고의 누구예요?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이라는 말이 푸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푸정은 고유명사예요. 어떤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소 한 마리를 보고 아, 저 소는 뭐 무슨 부위 무슨 부위에 몇 근씩이 나온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의 최고의 도축업자 백정이 푸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백정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가업으로 내려와요. 옛날에는 가업으로. 그래서 집집마다의 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 하나만 안에 보면은 개 잡는 백정이 따로 있고 소 잡는 백정이 따로 있고 돼지 잡는 백정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분화가 막 되어져서 백정도 나름의 백정이 천태만상이에요. 닭 잡는 백정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닭 잡는 것은 집안에 이제 서방님이 대충 오빠나 큰오빠들이 할아버지들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머니도 닭 잡았어요. 할머니도 닭 잡고 닭은 모가지 비틀어서 잡았어요. 이게 내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짐승 뭐 이런 것도. 근데 닭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것을 도축하자고 하는 백정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교육자는 그 도축을 하는 짐승에 따라서 그 부위마다 잡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글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글자로 아까 얘기한 이제 이게 도가니 가짜라고 그랬죠. 예?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뼈발라낼 알자죠. 이것은 위로 약간 이렇게. 이것은 뼈발라낼, 아니, 이것은 살 발라낼 과자고, 살을 발라낼 과가 되는 거고, 얘는 뼈, 다 안 쓰고 싶으니까, 뼈 발라낼 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뼈 발라낼 알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죽을 사자의 본디자예요. 죽을 사자에 활화자에 비수비자 같이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뼈 발라낼 알자예요. 이게 죽을 사자는 뭐인가 보니 뼈를 발라내면은 살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을 사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변화했다. 우리가 화자는 변화한다고 할 때 화자잖아, 이게. 이게 변화했다고 하는 것에 여기에 비수비자의 형태만 뼈발라낼 알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먼자가 됐다. 죽을 사자가 완성이 되어졌다. 됐죠? 그러니까 뼈를 발라내면은 왜 우리말은 그것을 고기라고 하지 않고 알이라고 했을까? 고기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통칭 표현인 우리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고기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 예? 고기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알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부위에 대한 표현이죠. 어떤 부위에 대한 표현입니까? 알. 무슨 어떤 고체적 그 어떤 피막 그 어떤 굳은 그 형태가 둘러싸고 있는 그야말로 물 같은 형태의 살이죠. 살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얘기가 지금 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을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살도 아니잖아요. 그게 계란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안에 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걔를 뭐라고 했느냐? 알이라고 했다. 근데 알들이 네모난 삼각형 네모난 그런 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도 과학이니까 그래요. 알은 다 둥그렇습니다. 예? 타원형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둥글어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나면은 그 알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건데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혀서 깨지겠죠? 예? 그래서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부딪혀도 덜 손상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중간에 어떤 유기물들을 이렇게 감싸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알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은 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이라고 한다. 그 알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해도 태양의 신비로운 것을 아직도 다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이라는 말이 클태자, 시태자에다가 벼장자잖아요. 이게 불의 시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불의 시. 그래서 그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날마다 개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말이 저러는 거예요. 태양이 지는 쪽을 봐도 내일 또다시 저쪽에서 뜨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은요, 그러한 문화적 내용들은 인류 전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족적 그 어떤 정체성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민족은 한자 문헌의 기록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 자손으로 나와요. 불의 자손. 천손, 태양의 자손으로 나와요. 이건 우리가 또 밝혀놓은 것입니다만은 중국인들이 지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모든 사서나
어떤 모든 그 기록물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천손, 태양족이라고 하는 족속은 소 김천씨라고 하는 사망 오제 시대 때에 소 김천씨가 등장을 한대, 처음. 그 소 김천씨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죠. 예? 그게 김천씨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서도 가장 많은 김씨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소 김천씨의 후손이겠습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성씨가 100만 가지, 100만 가지, 지금도 성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인요한이 있잖아요. 예? 그 도장인자 쓰잖아요. 도장인자. 그 할아버지가 인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주에서 선교 사업을 순천에서 이렇게 할 때에 한국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근데 그 소리값이 인톤이었어요. 인톤경이에요. 배들도 나중에 이제 훌륭하게 미국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씌워주듯이 이제 그런 큰 울경. 인요한이 할머니가 인사래 여사예요. 여자가 있었어요. 인사래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이름이 인사래 여사님이에요. 인톤 선생의 아들이에요. 이제 딸이에요. 딸인지 며느리인지 나 그걸 확실히 모르겠네, 이제 봤더니. 인씨니까 딸인가 보네요. 딸인 것 같아. 예. 인씨니까. 아니, 근데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 외국은. 그러니까 남편이 때문에 인씨가 됐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인씨를 받은 것이 며느리여도 인씨가 될 수가 있고, 딸은 당연히 인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되었네. 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인사래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뒤에 딱 그냥 앉혀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난. 이게 인요한이 만나면은, 야, 너 할머니하고 내가 아마 너 왕고모나 아니면 고모 아니면 뭐야겠어요? 할머니겠지. 아이, 넘어가자.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갔어요, 지금? 한 태양의 자손. 손손. 자, 음양이 합일이 되어져서 만드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원천적 그 어떤 역경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씨만 지금 다를 따름이지 흐르고 있는 피가 다 똑같아요, DNA가.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클한자 한민족이라고 했죠. 백성민자 사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수 한자 중국 놈들이 얘기하는 한족하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소리값이 같아가지고 우리는 백성민자 하나 더 집어넣어갖고 한민족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피섞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려온 거고 우리나라 성씨의 족보 관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내 어머니가 소개자 하면은 김해김씨. 예? 내 처가 사람들은 김해요. 김씨야. 거기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내 어머니도 김해김씨. 내 처의 어머니도 김해김씨. 근데 거기서 나온 딸하고 나하고 또 혼인을 했어. 근데 내 처는 전의 이씨야. 근데 그런 피섞임이 오직 빈접하게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유전자적 내용이 거의 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피섞임의 내용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단일민족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큰 과오가 없을 정도의 하나의 피섞임 그룹을 형성한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 얘기가 자꾸 이렇게 갑니다. 중국의 그 RNA, DNA 소개자하면은 생체 인류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인류학, 고고학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체의 그 어떤 그 아주 그 과학적으로 그 족속들의 갈래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의학적, 과학적 방법의 학문 분야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요. 중국은 진짜로 피섞임이 많아. 잡탕족이에요, 잡탕족. 근데 중국 안에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70개인지 50개인지도 모르는 그 소수민족들은 그 DNA적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DNA적 정체성을 다 갖고 있는 소수민족들 단위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북 삼성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발표한 내용대로 하자면 약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터무니없이 줄여놓은 숫자고,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어느 날 중국 놈들이 이 땅이 살기 좋다고 막 해가지고 갔다가 막 이주를 시켜갖고 돌아온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통째로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의 숫자가 작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동북 삼성, 그 삼성에 살고 있는 그 숫자가 중국인들이 발표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1,500만이 아니라 1,500만 명의 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북 삼성에 살았다고 하면 3천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3천만이면은 지금 이북이 몇 만이에요? 2,5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북 삼성에 있는 인구하고 이북에 사는 인구하고 합치면 한 5천만 돼요. 남한은 단독으로 5천만이에요. 그러면 1억이 되죠?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강역의 땅덩어리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중국인들이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묘한 그 땅덩어리를 점령하고 있으면 같은 민족이다, 한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려고 하니까는 피섞임을 막 갖다 시키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조선족들은 거기에서 못 살게 자꾸 쫓아내고, 저기 어디서 살고 있는 놈들, 중국 놈들의 다른 피섞임이 있는 놈들은 막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공업 발전이 가장 빨리 일어난 지역이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대로 사람들은 가게끔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살았겠어요.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해안 도시들이 상하이, 홍콩 막 이런 데가 막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가장 못 사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이 가장 영리한 민족이니까 돈 벌러 어디로 갔어요? 상하이, 홍콩 막 이런 데로 막 많이 나갔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동북 삼성을 가장 공업화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근면한 족속들이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다 중화학 공업, 그 다음에 광산 뭐 이런 것들 막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못 사는 놈들이 중국으로 또 대거해서 그 동북 삼성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이게 빠져나간 숫자보다도 더 들어온 숫자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동북 삼성에 사는 인구가 지금 뭐 1억 5천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 중국에서 숫자는 말이에요. 부항부항 해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1억 5천 중에서 동북 삼성에 사는 우리 민족들의 단위가 1500만이라고 지네들이 발표를 해놨다고 나오면은 동북 삼성 안에서도 우리 조선족들은 소수조 민족이 됐죠. 그러니까 너네 땅이라고, 너네들 옛날에 고조선 땅이다. 그 문명이 바로 황하 문명보다도 4000년, 5000년이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이다 하는 그런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너네는 우리의 지방의 소수민족이다 하는 것에 동의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옛날 과거의 발행이, 고구려니 요나라니, 원나라니, 청나라니 하는 이러한 모든 고대사에 등장하는 너여고 사촌 형제들의 그런 나라들도 다 우리 민족의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는 과요 얘기가 또 되었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다 잘 읽어봅시다. 예? 거기에 그 과자 하나를 알려주려고 열지사 다구심 베라벨 걸 다 써놨어요.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똘각 풀의자가 거기서 나왔다. 포정의 해부. 예? 다 읽어보면은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로 내가 거기 다 써놓은 거예요. 예? 이제 특히 그 가죽 피자에서 나온 글자가 구할 구자 같은 거예요. 그게 가독 구자인데 나무 껍데기로 옷을 지어서 입었으니 옷이 꺼끌었고 그게 뭐 기능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서부터 무드질을 해가지고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입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다. 그 가죽을 다스리는 그 기술을 누가 했다? 전문 집단 갑밭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죽 옷 한 벌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말입니다. 그 털이 무늬가 아주 이쁘고 그러면은 그래서 호피무늬의 그 가죽 옷을 입는다는 건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나 입을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가죽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글자다. 무슨 글자가? 구할 구자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다 점 하나를 찍어 놓은 이유가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뭔 말인가 보니 개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씩이 더 붙어 가지고 구할 구자가 됐어. 근데 개는 가죽이 용도가 없어요. 사실은. 왜? 개가죽은 이렇게 표면에 숨구멍이 없는 개가죽의 특성상 지방덩어리라서 사람의 의복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성질의 가죽이 안 나와요. 근데 개를 먹을 때에는 껍데기 안 주면은 개고깃집에서 그거 대접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양식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었던 식품으로 기능했던 것이 계곡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 어떤 그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이제 이가 한 나라의 문화적 식품 내용까지도 이제 개먹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 물론 그것도 충분히 그 반려적 그 어떤 그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같은 생명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지, 식문화, 사람이 먹는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할 구자가 사실은 그래서 개고기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독구자가 여기에서 이제 오두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독구자가 또 만들어졌는데, 이 가독구자의 본디자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털무자는 손숫자, 저 앞에서 공부한 손숫자의 형태가 이렇게 손숫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털무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반대 방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털무자하고 이제 손숫자하고 이제 그러한 관계다. 그 다음에 이 끝자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이어놓은 것 같은 생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등뼈리였자인데, 이것은 목 뒤에 있는 그 경추, 그 어떤 그 뼈가 쭉 이어져 있죠. 척추가. 예? 그래서 척추가 그 뼈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모습은 등뼈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등뼈리자가 붙어져 있는 것은 계속 다 붙어 있다, 그런 뜻의 뜻이 많아요. 예? 사람 인변으로 하니까는 이제 짱여자가 됐죠. 예. 여임찜녀, 집궁, 대궐궁, 막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저 율려라고 하는 개념도 이거 설명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그 우리의 그 정역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할 요자는 이제 등뼈에서 양쪽으로 나오면서 안에 내장육부를 보호하고 있는 그 기능의 뼈가 갈비죠. 예?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등뼈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안에 오장육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안에 이제 배 쪽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 오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갈비뼈가.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반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오장육부가 갈비뼈라고 하는 그 어떤 뼈가 이렇게 무엇을 감싸 안고 있듯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 보호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보호하는 것이죠. 감싸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가 나는 것이죠. 등뼈레자의 그 밑에다가 계집여자를 붙이면 허리요자가 되는데, 그 허리요자는 중요하다. 그것은 항상 살펴야 된다.
그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그 부분을 해치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걸 보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보면 상대편이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데를 창으로 칼로 찔러야지 그 사람이 빨리 절명될 거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뜻들이 생겨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왜 살펴야 되고 그것을 또 왜 해친다고 할 때 해칠 유자의 뜻이 되었는가. 거기에 이제 뭐 탈날 탈자 같은 것도 머리 혈자에 그칠 지자에 놨잖아요. 예? 머리가 그쳐 있는 상태를 탈날 탈자라고 한다. 요해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턱수염 있자는 턱수염을 상형한 글자인데, 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막 나 있는 이게 턱수염인데, 여기에 바로 또 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턱이 위아래로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 입안에 들어있는 혀가 좌우 상하로 그 소리의 방향을 컨트롤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턱이 움직인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턱이 움직일 때 턱에 난 수염이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털은 따로, 수염은 따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입 다물고 말을 안 할 때 입 다물고 있을 때는 턱이 안 움직이니까 수염도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는 턱이 자연스레 움직여야 되니까 털이 말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말리을리자로 뜻이 인식되어졌다. 이런 건 좀 설명이 쉽잖아요, 애들한테. 왜 말리을리자가 말리을리자만 배우면은 그냥 말리을리자가 그렇게 생겼는 게입니다. 그러고 말 것 아니야. 그러나 말리을리자는 원래 본뜻이 턱에 난 수염을 상형한 글자다. 그게 본뜻이다. 예? 턱수염 이자다. 턱수염 이자인데 말을 할 때 턱수염은 자동적으로 말을 계속 이어질 동안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이어간다고 하는 뜻으로 인식되어졌는데 그 말리을리자로만 배웠다. 여러분들은 그것도 그만큼이라도 배우니라고 다행인데 아예 안 배웠다 이 말이야. 안 가르친다 이 말이야. 법으로 이 개놈의 새끼들이. 나는 그것을 한탄하는 것이요 지금. 말리을리자만이라도 가르쳐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수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지는 상징적인 내용이 인내라고 하는 글자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이게 턱수염 이자인데 거기에 마디촌자가 붙으면은 참을 내 그래. 이건 칼날 인자고 여기다가 말씀은 자가 말씀은 자는 뭐라고 마음 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 심장이라고 그랬죠. 예? 내 가슴에 지금 비수가 꼽혔다 이런 뜻이요. 예? 내 심장에 비수가 꽂혀 왔어. 예? 그러면 어때요?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글자를 보면은 이 참을 인자하고 이것도 참을 인자고 이것도 참을 내자야. 합쳐갖고 인내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두 개다가 다 참으래. 내 가슴에 심장에 칼끝이 꽂혀도 참아라. 여기는
말이 매듭지어진 것이죠, 이게. 예? 이게 수염이잖아. 네네. 수염이 매듭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내용이죠. 칼이 내 심장에 꽂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의 내용이 와서 지금 꽂혔는가가 뒤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비수가 되어져서 꽂혔어. 그래도 어쩌라고? 참으라고 하는 역설적인 참는다고 하는 뜻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참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못 참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칼 가지고 달라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이야 좋은 말로 이렇게 대꾸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참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좋은 말 해주니까 더 하라고 하지.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 가슴에 비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이것은 턱조가리에 수염으로 나오는 소리가 짧은 외마디 소리가 토해져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참을 내자의 내용은. 저기 그냥 육두문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내가 육두문자도 써놨을 거야 아마. 안 써놨나? 육두문자는 안 써놨네. 고기육자에다가 머리두자 육두문자라고 하는 말이 욕설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 육두라고 하는 것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고기육자 머리두자니까. 예? 근데 그 고깃덩어리가 남자의 그 상징물인 그 어떤 성기의 모습 고깃덩어리 같이 보이니까 그걸 쌍욕을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쌍욕의 글자는 다 외마디야. 외마디. 예? 성을 빙자한 외마디. 그게 저 앞에서 내가 이 씨를 넣어준다는 말이잖아 이게. 씨 넣어주다.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색자야 빛색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다가 씨를 넣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들립자야. 이게 들립자고 이게 몸기자야. 그리고 여기에 일점이 씨를 넣어주다 그런 것이요. 이게 서양의 언어로는 이게 단어로는 섹스 소리값이 똑같아. 내가 육두문자가 그게 한자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늘려서 얘기하지 않고 줄여서 하면 외마디 소리가 돼. 외마디. 그 외마디 소리의 쌍욕이 바로 된발음. 또 하나 더 있어. 거스를력, 날빛자 거스를력. 비역이라는 말이 있어. 비역. 이것은 네 발 달린 동물들이 하는 섹스의 행위야. 이게 시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 섹스가 그러니까 섹스는 통갈이고 비역이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들이 하는 성행위의 장면이요. 정지한 상태에서 날개 달린 동물들은 생물들은 절대 교접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나비도 두 마리가 아웅다웅 날면서 서로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거고 볼 수 있는 최고로 작은 밈을 하루살이도 저녁 때만 되면은 단체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서로
혼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떻게 욕이라고 하는 욕으로 줄어들었다. 하나는 둘 다 똑같은 의글자로 줄어드는 거예요. 비역을 줄여서 의마디수로 줄어드는 것이 뼈이라고 하는 소리값으로 굳어진 육두문자의 소리값이고, 시입이라고 하는 이 육두문자적 내용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의 포유류의 행위를 줄여서 의마디 소리로 줄어든 것이, 그 두 가지가 뭐야? 육두문자라고 하는 소리값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은 참 순결하게 크는 거예요. 배울 기회가 드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배워가지고 와. 안 가르쳐줘도 초등학교 몇 학년 되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두 놈들이 그런 것을 쓰는 거거든. 금방 오염되어 가지고 써.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한자적 내용의 얘기들이 한자가 먼저 있고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말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한자화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홍원 선생이 이런 거 유의해야 돼요. 내 강의는 오늘 거기까지 해가지고 끝을 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썼죠? 자, 그 밑에는 읽어가면서 이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얘기들은 다 수염에 대한 얘기예요. 삭발은 도진세요. 조념은 표장부라. 사명당이 한 얘기. 직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지. 중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세속을 벗어나서 도망갔다는 뜻이요. 조념. 근데 수염은 기른다? 그것은 표장부라. 수염도 안 기르고 머리도 깎고 그러는 것이 원래 스님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사명당이라고 하는 스님은 특이한 스님이었어. 머리는 깎았는데 수염을 항상 길렀어. 그래서 왜 그렇게 스님은 말이야, 스님들이 다 수염도 머리도 밀고 수염도 깎는데 왜 스님은 머리를 그렇게 수염을 그렇게 기르십니까? 그랬더니 수염은 뭐라? 나를 표장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수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구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리기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장을 할 수 있고 남자도 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염만큼은 여자 턱 밑에 수염 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아니야?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 특이한 종족이 하나 나오면 수염이 더럭더럭 나. 그것도.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중이 머리 깎고 말입니다. 수염도 없이 착 말끔하게 하면 남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거기다가 삿갓이나 하나 딱 써봐봐. 그러면 비구니하고, 어? 이 얘기가 자꾸 길어져. 줄입시다. 사명당이 아이고, 그만 끝내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거기에도,
크다고 하는 세 가지 내가 써놨네. 트럭 발자 밑에. 큰 대자 있죠? 네. 그때 사람 대자죠? 네. 그 다음에 나사자 밑에 입구자 한 건 게 코사자하고 입구자하고 합치면 숨구멍하고 목구멍하고 합쳐갖고 목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큰 대자 밑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거는 시태자라고 그랬죠? 어떠한 부분에 태두라고 할 때 클태자를 쓰는 것은 사람 대자에 사타구니에 나 있는 일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불알이라는 뜻이에요. 불알. 그 다음에 가죽혁은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변했다. 처음에 껍데기를 벗겨놓은 것을 피라고 하는데 가죽이라고 하는데 가죽은 그대로 놔두면은 그 가죽 안쪽에 붙어있는 지방덩어리가 굳어가지고 못 써. 그 지방덩어리를 수없이 발로 밟는 거야. 그것을 무두질이라고 해요. 무두질. 부드럽게 만든다. 두드리고 발로 밟아야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가죽은. 그래서 수없이 무두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래갖고 그 가죽에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은 그 가죽의 성질을 확 바꿔놨죠. 어떻게? 아니, 살에 닿아도 말이에요. 진짜로 부드러운 것이 실크보다도 더 부드럽다고 그럽다. 가죽을 잘 무두질을 해놓으면은, 예? 나는 가죽 팬티를 안 입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가죽 팬티를 입는 그런 서양에 호사하는 그런 왕족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것을 특히 우리 한반도 지역, 요령성 지역에서 그런 고급의 가죽 무두질한 가죽을 많이 사간 실크로드의 상품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가죽도 담비 가죽도 최고의 수출품이었다. 인삼도 나중에 이제 고려지 한지도 등등 물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근데 가죽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면은 속옷으로 만드는 물품으로 수출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한 2편 3절이니 시진핑이가 아니 도강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또 이런 얘기들을 또 나중에 또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접두사의 이해 용례, 청이불문하고 시불견하고, 신부지연이나 시불견이라 대학 정심장구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견이불식과 하중지병이라 승소는 설명해야 돼. 중승자 웃음소자네. 중이 삔 것이 웃었대. 먹고 살기가 풍족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절간에 갈 때 말입니다. 떡 사갖고 가면은 좋아하지를 않는데요. 근데 옛날에 떡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명절이나 돌아오고 생일날이나 돌아와야지 떡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먹는 것 같고 얘기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